창의적 체험활동, 영양식생활 교육. 편식한다고요? 이젠 편견 없이 식사해요. 아,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배고파? 학교에서 급식 안 먹었어? 아니, 먹었는데 먹은 게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먹은 거 사진 좀 보자. 어머, 이게 뭐야? 밥이랑 국은 왜 안 받았어? 치킨이 맛있잖아.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이렇게 받은 애들 많아. 정말? 실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은 식판 사진이고요. 그날 제공된 급식 사진입니다. 오늘 급식 뭐야? 오늘 생선이다. 오늘 급식 건너뛰자. 자판기 가자. 난 콜라 먹어야겠다. 앞서 살펴본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먹어도 우리는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편식이란 무엇이고 왜 편식을 하는 걸까요? 두 번째, 편식이 미치는 영향을 건강과 환경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 넷째, 골고루 먹는 방법과 다섯째, 편식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편식이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거나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편식을 할까요? 첫 번째, 맛, 냄새, 식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과거에 그 음식을 먹고 경험한 나쁜 기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고 체했다거나 배탈이 났다거나 하는 기억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안 좋아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식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편식이 미치는 영향을 건강과 환경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이 저해됩니다. 우리 몸은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필요로 하는데 특정 식품군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백질이나 아연, 칼슘이 부족해지면 키 성장이 더뎌지고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또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가 부족하면 잔병 치레가 잦아집니다. 또 육류나 녹색 채소를 거부하면 철분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 어지러움증이나 만성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기피하는 편식은 식이섬유 부족을 야기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이 나오지 못하는 변비가 발생합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을 크고 부드러운 변으로 만들어주어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대장벽에 붙어있는 독소까지 끌고 나가 대장암도 막아줍니다. 또한 식이섬유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장내에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유해균은 염증을 발생시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 보통 여러분 편식할 때 난 야채가 너무 좋아. 난 야채만 먹을 거야 하는 친구보다는 고칼로리 인스턴트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런 친구들은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정작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부족한 허기진 비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어 소화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영양은 뇌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포도당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편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편식이 환경에는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정답은 편식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이 주로 편식하는 것은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많이 먹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50년간 육류 소비량을 보면 연간 1인당 5.2kg를 먹던 나라가 현재는 60.6kg를 소비할 정도로 소비량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육류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내뿜는 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동일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 1kg, 동물성 단백질 1kg를 비교해 봤을 때 식물성 단백질 1kg를 얻는 것보다 동물성 단백질 1kg를 얻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십 배나 더 많습니다. 또한 채소 섭취가 줄면 그만큼 물 소비량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은 15,000리터인 반면 감자나 토마토 1kg에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물이 들어갑니다. 또한 가축의 분뇨와 사료 재배를 위해 사용하는 질소 비료는 강과 바다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또 편식으로 인해 육류 수요가 늘어나면 가축을 기를 땅과 가축을 먹일 사료,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할 땅이 많아집니다. 실제 전 세계 농경지의 약 70에서 80%가 사람이 직접 먹는 채소나 곡물이 아닌 가축 사료를 재배하거나 방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 열대우림을 태워 논밭으로 만들어 태우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실제 열대우림은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런 효과도 없어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편식 그 자체에서 오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식당이나 학교, 가정에서 편식으로 인해 버려지는 채소들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방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실제 우리 학교 편식 상황을 볼까요? 이날 급식인데 단 1분간 찍었을 뿐인데 채소와 해물이 들어간 국을 안 받아간 친구, 토마토 샐러드는 당연히 패스하는 사진입니다. 또 우리 학교는 밥, 부찬, 김치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배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본인이 스스로 받아갔는데도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먹고 있는 중에 찍은 게 아니고 다 먹고 퇴식 후에 버리러 온 학생들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앞으로는 먹을 만큼 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근데 우리 학교 급식 식재료 어떤 제품을 쓸까요? 쌀은 무농약 친환경 쌀,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무항생제 1등급의 축산물, 김치는 배추, 무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같은 양념류도 100% 국내산 김치,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수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집에서 이렇게 비싸고 귀한 식재료를 쓰기가 힘들어요. 버려지기엔 너무나 귀한 식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챕터 3. 균형 잡힌 식사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소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포도당이 주된 에너지원이고 오메가3는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또 근육과 뼈의 조성에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다양한 영양소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만들어줍니다. 적절한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 섭취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또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호르몬 조절과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탄수화물만 가득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사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굶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곁들인 식사를 해야 근육 소실 없이 체지방을 건강하게 관리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독소를 흡착 배출해 안색을 맑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근육 키운다고 단백질만 혹시 먹고 있나요?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과 무기질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발라 고정하는 인부와 도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니 골고루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챕터 4. 골고루 먹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골고루 먹는 걸까요? 식품 구성 자전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생활 안내 그림입니다. 자전거 앞바퀴에 물 보이시죠? 물도 매일 충분한 만큼 마셔야 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뒷바퀴의 다양한 식품군은 이 모든 식품군을 골고루 먹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 걸까요? 물은 수시로 마셔줘야 하고 자전거 뒷바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곡류군은 하루 3번에서 4번,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하루 4번에서 5번, 채소는 하루 7번, 과일류는 하루 2번에서 3번,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1번, 유지 및 당류는 하루 4번에서 5번을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야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작 하루 3끼를 먹을 뿐인데 어떻게 하루에 7번을 먹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다음에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소류의 경우 매 끼니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식사할 때 시금치 나물을 먹고 배추김치를 먹는다면 하루 2가지 이상을 먹은 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각 식품군마다 주요 제공 영양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류는 탄수화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단백질, 채소류와 과일류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우유, 유제품류에는 무기질과 단백질, 유지, 당류에는 지질과 탄수화물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빼먹는다면 당연히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채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1인 1회 분량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는데요. 밥이 지어진 경우 한 공기 210g, 생쌀의 기준으로는 90g입니다. 국수도 말린 것 기준으로 90g, 가래떡 150g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볼까요? 소고기는 생으로 60g 정도인데요. 양 보이시나요? 닭고기의 경우 닭다리 한 토막이 60g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식 먹을 때 닭다리 한 개만 먹나요? 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단백질 과잉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등어 70g 한 토막, 달걀은 한 개가 1인 1회 분량입니다. 채소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를 충족할 수 있는데요. 콩나물 70g, 시금치 70g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과 배추김치 40g의 양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먹어주면 되고요. 우유 유제품은 청소년기 기준으로 우유 1잔, 치즈는 1장 정도 먹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나 버터, 설탕 같은 유지 당류는 음식을 조리할 때 첨가하므로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식품군은 일교환 단위 안에서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데요. 일교환 단위란 식품군마다 설정한 기준 영양소에 맞도록 식품의 중량을 정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곡류군은 같은 곡류군 내에서 바꾸어 먹을 수 있는데요. 밥 3분의 1공기가 1교환이기 때문에 같은 곡류균은 식빵 한쪽으로 대체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 3분의 1공기 대신 식빵 2쪽을 먹는다면 이는 밥 3분의 1공기가 아니라 밥 3분의 2공기를 먹은 셈이 됩니다. 또한 곡류군 밥 3분의 1공기는 육류균의 고기 40g과 바꾸어 먹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곡류군 1교환 단위에는 에너지 100칼로리, 탄수화물 23g, 단백질 2g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반면 어육류군 1교환에는 저지방의 경우 에너지 50칼로리, 단백질 8g, 지방 2g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양소의 함량 기준으로 식품군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식품군 내에서만 대체해 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육류군 내에서도 지방 함량에 따라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어육류군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저지방 어육류군은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가 해당됩니다. 닭가슴살, 돼지 암신살, 오리고기, 가자미 등 기름기가 적은 생선과 오징어, 새우 등 대부분의 해산물류가 해당됩니다. 중지방 어육류군은 지방이 5g 들어있어 칼로리가 75칼로리로 늘어납니다. 껍질이 있는 닭고기, 기름기가 껴있는 대부분의 돼지고기, 소고기 등심, 안심, 갈치, 고등어, 꽁치, 두부, 콩류, 달걀과 같은 알류가 해당됩니다. 고지방 어육류군은 지방이 8g 들어있어 가장 많이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방이 많은 삼겹살, 돼지갈비, 소갈비, 캔꽁치, 캔 참치류, 베이컨, 비엔나 소세지, 체다치즈가 있습니다. 이런 고지방 어육류군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적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육류의 경우 1교환 단위가 40g 정도로 매우 적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다리 1개 정도가 40g으로 봐야 하고 삼겹살도 앞에 보이시죠? 저 사과박스 정도가 40g 정도에 해당합니다. 얇은 삼겹살 반줄 정도가 40g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 구워서 저런 거 얼마나 드시죠? 네,
칼로리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채소군은 70g이 일교환 단위입니다. 고기로 40g에 비해 훨씬 많이 먹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70g을 먹어도 2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 입이 심심하다면 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다음으로 기름, 마가린, 땅콩, 마요네즈와 같은 지방군입니다. 지방은 한 작은 스푼 5g이 45칼로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방군은 음식 조리 시 들어가므로 별도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우유군도 지방의 함량에 따라 저지방과 일반으로 나뉘는데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과일은 5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귤 1개가 1교환 단위인데요. 귤 좋아한다고 10개씩 먹으면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지겠죠? 무엇이든 적당량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식단은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급식엔 항상 밥이든 면이든 있죠? 밥은 곡류군에 해당하고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국은 얼갈이 배추 된장국이네요. 얼갈이 배추는 채소군으로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 무엇보다 중요한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의 총각김치는 채소류에 해당하겠죠? 치킨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즉 어육류군에 해당하고 기름에 튀겼으니 유지류가 들어가겠죠? 영양소는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갑니다. 꿀, 토마토는 과일과 꿀이라는 당분이 들어간 거죠. 도토리묵, 채소 무침의 경우 도토리묵이 곡류군에 들어가고 오이, 당근과 같은 채소가 들어가 채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만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먹고 있었죠? 여러분이 담은 식판입니다. 치킨만 덩그러니.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편식을 극복해야겠죠? 급식의 밥에는 흰밥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식판 사진처럼 다양한 색상의 쌀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쌤들은 왜 색있는 쌀을 식단에 넣는 걸까요? 이유는 채소의 색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인데 이 성분이 사람의 몸에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 등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색상에 따라 그 종류와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컬러푸드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식품에 있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노란색이나 주황색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초록색에 있는 설포라판, 클로로필, 루테인, 흰색에 있는 알리신, 안토잔틴, 보라색에 있는 안토시아닌, 검은색에 있는 안토시아닌과 크로로겐산, 이토록이나 다양한 색상의 파이토케미컬은 각 식품별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컬러푸드를 통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깔밥 역시 이런 영양소를 쌀 아래 코팅을 시켜 나온 기능성 쌀으로 영양쌤들이 흰밥 말고 다양한 색깔 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브로콜리 쌀밥에서 브로콜리 맛이 날까요? 정답은 NO!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이 영양쌤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각이 예민하기로 대장금 못지가 않은데 색깔 쌀밥에는 흰밥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색깔 쌀만 100% 먹어도 맛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백미 50kg에 색깔 쌀 3kg 정도를 섞는 수준이니 당연히 아무 맛도 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브로콜리나 다양한 식품들의 영양은 입혀져 있으니 식단에 안 넣을 이유가 없겠네요. 챕터 5. 편식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식판에 채소를 단 한 개라도 좋습니다. 일단 담아봅니다. 받은 채소 반찬은 눈 딱 감고 먼저 먹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거 한 개만 다른 거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세요. 채소 반찬 말고 밥만 먼저 먹으면 밥에서 분해된 포도당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반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포도당의 흡수를 막아줘 혈당이 아주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왜 급격하게 오르면 안 좋은 걸까요? 우리 피에 당이 많은 병이 당뇨병이죠. 당연히 당뇨병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기 쉽고 비만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몸의 포도당이 급격하게 한 번에 많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내보내는데 갑자기 많아진 포도당은 세포에 다 보내고도 남아서 남은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시키기 때문이죠. 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필요한 기관에 보내고 딱 맞아 떨어져서 남는 포도당이 없어져 지방세포로 포도당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채소 반찬을 먼저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의 부피를 늘려 포만감 신호를 보내게 되어 우리가 과식하지 않게 되는데 정제된 흰밥이나 빵은 식이섬유가 없어서 위장에 포만감을 주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배가 부른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돼서 비만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비만을 예방하고 싶다면 채소 반찬을 먹고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 살이 찌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신가요? 같이 식사를 하는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버섯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된장국에 있는 팽이버섯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며 저한테도 안 먹을 거면 자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주다가 아니 이게 뭔데 그렇게 맛있나? 싶어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 보니 지금은 버섯을 즐기는 단계까지 와버렸답니다. 어릴 때 친구라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근데 버섯을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 덕분에 내가 편식을 고쳤구나 라는 생각에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내 친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인가요? 여러분도 꼭 친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단명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아, 이 메뉴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를 감동시킨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식단명만 보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망설였는데 한 입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본인의 선입견을 깨고 그걸 시도해 주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고 무엇보다 맛 없을 거라고 단정 짓지 않고 바로 맛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입견을 깼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편식을 고치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기후위기로 아파하는 지구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재밌게 들었나요? 활동지에 제공된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를 다 맞추고 소감문을 멋지게 써준 친구 30명을 선정해 영양쌤이 선물 쏩니다. 급식 시간 또 고기만 골라 담고 있어. 야채는 구석으로 밀어두고 한숨만 쉬어. Hold up, 그건 건강에 적신 no. 내 몸의 밸런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도미노. 비타민 무기질 식섬유 줘. 그게 없으면 내 에너지방가 소모돼 돼. 기성장은 stop, 피부는 거칠어질걸. 다양하게 먹어야 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 real. 편식은 no, 골고루 담아 내 play 위에 건강한 flow. 내 몸을 깨우며 순간마다 greens and veggies, 그게 바로 힙한 선택. 지구와 나를 위해 우린 밸런스를 잡아. 육식만 고집하는 내 식습관의 그림자. 생각해봤어, 지구가 겪는 그 뜨거운 대가. 가축이 뿜는 탄소, 가속되는 온난화. 얼음은 녹고 산불은 번져, 이게 네가 원한 거야. 초록색 잎사귀 속에 담긴 지구의 숨. 채소를 씹는 건 미래를 지키는 발걸음. 맙다는 편견은 버려, 시원한 아삭함. 지구를 살리는 너만의 swag, 이젠 보여줄 차례야. 고기만 먹는 게 멋이라 생각지마.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내 미래를 밝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꿔. You know what it is. 편식은 no, 골고루 담아 내 play 위에 건강한 flow. 내 몸을 깨우며 순간마다 greens and veggies, 그게 바로 힙한 선택. 지구와 나를 위해 우린 밸런스를 잡아. We got the balance. 다 먹었어, 빈 식판이 바로 내 운장이야. 건강한 몸, 깨끗한 지구, 그게 바로 진짜 힙합이지. Stay healthy, stay green. Yeah, we out.